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매일 아침 밥 한 끼 해결하는 게 고민인 많은 결식 아동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인에서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아침 도시락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먹어도 먹어도 돌아서면 배가 고픈 학창 시절. 지금 우리 아이들은 무얼 먹고 자라고 있을까요?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정성껏 만들고 있으니까 이쁘게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성장기 아이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 따끈한 아침밥을 짓는 사람들. 먹은육스러워요. 전주시 결식 아동들을 지키는 도시락 천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 1시.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밝히는 이 시간은 전주의 한 도시락 업체 직원들이 한창 출근을 시작할 때인데요. 새벽 1시부터요? 조리반장 임미숙 씨는 올해로 5년째 새벽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밥 한 끼 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늦게 출근하세요? 아이들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배송이 나가요. 4시에 배송이 나가니까 이 시간에 와서 준비를 할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출근합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남들 자는 시간에 와서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엄마가 해준 밥 아이들이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결식 아동의 수는 무려 33만 명.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결식 아동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새 없이 매일 끼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밥 굶는 아이들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방학 때는 한 10명 넘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많이 오기 시작하면 13명, 14명도 오고요. 문제는 아동 급식 카드의 가맹점 분포도. 무려 74.5%의 가맹점이 편의점, 제과점, 영업소에 치중된 건데요. 한창 예민한 아이들에겐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동급식 카드는 제과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음식점 아이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용을 해야만 하는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본인들의 낙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 그렇죠. 결국 접근성이 쉬운 인스턴트,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 아침 식사 결식으로 이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주시에서는 결식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엄마의 밥상 복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18세 이하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전주시와 시민들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집 앞에 도시락이 배달된다는 것. 단순히 끼니 해결의 문제를 넘어선 이 복지 정책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책이 의도하는 바로 이 타겟 그룹과 구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우처 형태로도 갈 수가 있겠지만 엄마의 밥상은 현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배달이 돼서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그런 급식 프로그램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새벽 정성이 1시가 배달되는 넘어갈 거죠. 때쯤이면 조리부 직원들의 손길은 더욱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3가지 반찬과 찌개, 그리고 밥을 해야 하는 만큼 급박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죠. 선생님 되게 바빠 보이시네요. 지금 몇 인분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304분이요. 300인분을 넘게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300인분이 넘는 도시락을 준비하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주방. 이 주방을 이끄는 건 베테랑 영양사인 이문아 씨인데요. 처음에 시에서 하자고 했을 때 네. 그 마음이 좀 어떠셨는지. 저희는 전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또 새벽 도시락이고 하기 때문에 또 잠은 언제 자고 아유, 또 힘드시죠. 언제 일어나고 네. 우리의 생활이 없어지잖아요. 새벽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일들도 못 할 것 같고 해서 솔직히 한 2번 정도는 안 한다고 못 하겠다고 했었어요.
주변에 만류도 있었지만 도시락 업체 대표에게는 결식 아동들의 사정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깥 사장님이 어렸을 때 많이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밥을 많이 굶었대요. 그러고는 본인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하고는 배도 골아보고 했으니까 사장님께서 이제 크게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 사정이 또 있었네요. 결정이 된 감정을 아는 후부터는 오직 양질의 도시락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는 직원들. 또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얼마나 더 성장기 신경을 아이들이 먹는 기울이겠습니까? 음식인 그렇죠. 만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당연히 재료의 질입니다. 국내산이고 이렇게 해썹 인증 받은 제품들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냉장육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해썹 받은 뭐 그런. 안정성을 인증받은 식재료에 정성을 더한 음식이 완성될 때쯤 등장하는 것은 바로 염도계입니다. 아이들 음식이다 보니까 음식을 짜게 하지 않고 저염으로 가요. 일반인들 염도가 0.8 정도 되는데 저희는 0.6 정도에 맞추고 있어요. 야, 염도계까지 잠시 후 등장했어요. 주방에 솥에서 김이 솔솔 올라오면 드디어 도시락 반찬이 완성됐다는 아, 신호탄. 맛있겠네요. 떡갈비와 군침이 절로 도는 유채나물 무침. 그리고 햄 감자채 볶음이 오늘의 도시락 반찬입니다. 아이들이 참 다 좋아하는 이게 거예요. 참 그렇죠? 먹음직스럽죠?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양 권장량에 맞춰서 중요한 영양소들을 먼저 채워 넣고요. 제철에 나는 그런 계절 식품들을 두 번째로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음식에 대한 색감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쁘면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메뉴를 짜고요. 아, 신경을 많이 쓰세요. 정성으로 만든 도시락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르면 반찬을 옮겨 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 저것도 하나하나 다 빈 일이에요. 도시락통이 반찬으로 채워질 때 보람을 느낀다는 이들. 도시락을 포장할 때면 예상치 못한 선물이 등장하기도 아유. 하는데요. 바로 아이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입니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도시락 가방을 통해 전해진 아이들의 편지는 직원들의 졸린 눈을 뜨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6년 진짜 힘이 동안 나죠. 하면서 400여 통 정도 받았어요. 연예인 빼고는 제가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편지는. 그렇게 편지가 오면은 정말 힘이 많이 돼요. 새벽에 나가기 싫고 조금 더 게으름 피우고 싶다가도 그런 편지들 보면은 아, 내가 더 잘해야 되지 하고는 벌떡 일어나게 되고. 바쁘게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어느덧 새벽 4시. 이제 엄마의 밥상을 전하는 마지막 타자인 배달 담당자들이 활약할 시간. 근데 지금 배달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평화동하고 삼천동 쪽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몇 시까지 배달이 돼야 되나요? 아침 7시까지 다 들어가야 돼. 또 도시락 위생에도 신경 배달을 써야 되는 담당하는 거거든요. 이대겸 씨가 오늘 배달할 도시락의 개수는 총 40개. 아이들이 눈을 뜨기 전 배달을 마치려면 빠르게 몸을 움직여야 하고 또 조용히 배달을 마쳐야 하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전달받고 있는 송이, 진이 자매. 아침을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매의 하루가 달라졌다는데요. 6월달서부터 받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음식도 그냥 골고루 다 고기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요. 애들이 건강해지고 키도 크고 그래서 항상 감사했고. 아이들을 돌보며 매일 노심초사하는 할머니는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쌀밥 덕분에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두 자매 역시 매일 도착하는 맛있는 도시락 덕분에 행복해졌다는데요. 아, 또 편지를 쓰고 있어요. 도시락 올 적마다 다 편지를 써서 보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매일 영양사 이모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자매. 그냥 밥이 아닌 거예요. 항상 그 영양사 이모도 그러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맛있는 반찬에 맛있는 밥에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흔히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말하죠.
앞으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른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방정부가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들이 사실상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이 복지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상 재원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 영양사 이문아 씨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영양사 이모나 조리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쁜 마음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정성껏 만들고 있으니까 이쁘게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새벽에 졸음과 싸우며 엄마의 밥상을 만드는 도시락 엄마들. 이들의 따뜻한 손길 덕에 오늘도 밥 굶는 아이 없는 세상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결식아동이 어딨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33만여 명이라는 결식아동 숫자는요. 어느 정도 수치냐면 이 100명의 아이 중에 4명의 아이가 굶고 있다는 수치입니다. 예, 아동들의 결식 문제 더 이상은 좀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영상 보니까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들을 보면은 뭐 인스턴트나 그리고 이제 간편식 영업소 이런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서 어떤 이 아동급식 카드로 좀 아이들이 든든한 한 끼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가맹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네. 실제로 이 도시락을 지원받는 보호자들이 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쌀밥을 먹을 수 있어서 안심이 된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네. 한창 성장할 아이들이잖아요. 네, 이 아이들에게 하루에 이 따뜻한 밥이 제공될 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간 보니까 조금 있으면 또 엄마의 밥상 조리팀. 네, 우리 직원분들께서 출근 준비를 시작해요. 그러네요. 그런 시간이에요. 누구보다 이른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도시락 엄마들께 오늘도 수고 많으시다고 저희가 한번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탐사기획 일사천리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 이슈 공방에서 이어가겠습니다.